여러분, 캠핑 가거나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꼭 찾는 거 있죠? 맞습니다. 바로 통조림입니다. 요즘은 그냥 뚜껑에 달린 고리만 딸깍하고 당기면 맛있는 고기나 과일이 짠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이 통조림을 열 도구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면요? 에이, 칼로 찌르면 되지 싶으시죠? 근데 19세기 사람들은 진짜로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칼로도 안 돼서 망치랑 정을 들고 와야 했어요. 대못 박듯이 깡깡 때려 부수어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맛있는 소고기가 눈앞에 있는데 열지를 못해서 굶어 죽을 판이었다니까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통조림이라는 물건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아는 그 캔따개가 발명되기까지 무려 5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50년 동안 인류는 캔을 따는 도구도 없이 통조림을 먹어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음식을 보관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망치질을 해가면서까지 음식을 철통 안에 가두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인류가 버린 눈물나고도 황당한 통조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누비며 전쟁 중이었는데요. 프랑스군에게 적군보다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총알일까요? 아니면 추위일까요? 아니요, 바로 상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엔 냉장고도 없었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기술도 형편없었거든요. 고기나 채소를 챙겨서 전쟁터로 가면 며칠 안 가서 썩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은 곰팡이 핀 빵이나 썩은 고기를 먹어야 했고 영양실조와 식중독으로 쓰러지는 병사가 총 맞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았을 정도였죠. 나폴레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냐? 썩지 않는 도시락 어디 없나? 결국 그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무려 1-2천 프랑을 주겠다고 선포한 거죠.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바로 니콜라 아페르라는 아저씨입니다. 이분 대단한 과학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요리사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진짜 대단한 게 미생물이나 세균 같은 건 꿈에도 모르던 시절에 오로지 경험만으로 정답을 찾아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꽉 막은 다음 그걸 통째로 펄펄 끓는 물에 오랫동안 삶는 거였죠. 지금 보면 저게 끝이야 뭐 싶겠지만 이게 통조림의 핵심인 가열살균과 밀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기뻐하며 상금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료가 유리병이잖아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가방에 넣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깨집니다. 밥 먹으려다 유리 조각만 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피터 듀란드라는 사람이 무릎을 탁 칩니다. 유리가 깨진다고? 그럼 안 깨지는 철로 만들면 되잖아. 그는 유리병 대신 강철판에 주석을 입힌 통을 돌돌 말아서 음식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깡통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튼튼하고 썩지도 않는 완벽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영국 해군은 신이 나서 이 통조림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대급 코미디가 시작됩니다. 통조림을 만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당시 통조림 캔은 지금처럼 얇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아주 두껍고 단단한 강철이었거든요. 손으로는 당연히 안 열리고 칼로 찔러도 칼날만 부러졌습니다.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진짜로 망치랑 정을 들고 와서 대못 박듯이 깡통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총으로 쏴서 구멍을 내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캔 겉면에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여세요 라고 친절하게 적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밥 한 끼 먹으려고 공사장에 온 것처럼 망치질을 해야 했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더 웃긴 건 이 고생을 무려 5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깡통은 1810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편리한 캔따개는 1858년에야 발명됐거든요. 스마트폰은 있는데 충전기가 없는 채로 50년을 버틴 셈이죠. 도대체 인류는 왜 이 불편함을 50년이나 견뎌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망치질 밥상이 어떻게 우리 인류의 지도를 바꿔놓았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밥 한 번 먹으려고 망치질을 깡깡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쓰시겠어요? 당연히 에이, 안 먹고 말지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이 불편한 깡통에 열광했습니다. 불편함을 씹어먹을 만큼 통조림이 주는 이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전쟁의 풍경이었습니다. 옛날 군대들은 전쟁터 근처 마을에서 식량을 뺏거나 현지 조달을 해야 했어요. 식량이 떨어지면 전쟁도 끝이었죠. 그런데 통조림이 나오면서부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막이나 눈보라치는 러시아 벌판에서도 몇 달씩 버티며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군대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고 전쟁의 규모가 전 지구적으로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깡통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전쟁터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조림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신선한 우유나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농장 근처에 살아야 했죠.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멀리 가져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통조림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고기도 깡통에 담아 도심 한복판으로 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사람들이 굳이 농사지을 땅 근처에 모여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덕분에 거대한 공장이 있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현대식 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으며 서울 한복판에 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 깡통이 음식을 배달해준 덕분인 거죠. 여기에 인류의 모험도 통조림 덕에 가능해졌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극지방 탐험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거긴 먹을 게 아예 없잖아요. 아문센이나 스콧 같은 탐험가들이 영하 수십 도의 추위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도 가방 속에 쟁여둔 수백 개의 통조림 덕분이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상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건 사실상 통조림이 식량 보급이라는 족쇄를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결국 통조림이 해결한 건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기술로 잠시 멈춰버린 거죠. 제철이 아니면 못 먹던 복숭아를 겨울에 먹고 바다 없는 산골에서 고등어를 먹는 것. 이 마법 같은 일들이 깡통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통조림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망치질을 하던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완벽해 보이던 이 기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문제는 나비였어요. 깡통을 밀봉하려고 나부로 땜질을 했는데 그 나비 음식에 녹아들면서 병사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간 거죠. 기술이 완벽해지기까지 인류는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깡통을 만들 줄 아는 지능이면 따개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냐? 왜 50년이나 걸린 건데?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허무합니다. 초창기 통조림은 지금처럼 얇은 철판이 아니라 거의 무소의 소티 수준으로 두꺼웠거든요. 너무 단단하니까 전용 도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그러다 기술이 발전해서 철판이 얇아지고 나서야 1858년에서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캔따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건 완벽해서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망치질을 50년 동안 버티게 할 만큼 음식을 오래 보존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어찌 보면 통조림은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의 섭리인 부패를 기술로 잠시 멈춰 세운 시간의 캡슐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통조림은 어쩌면 1년 전 혹은 2년 전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인류가 망치질을 해가며 열었던 그 깡통 덕분에 우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 뒤에는 50년 동안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인류의 집요한 노력이 숨어있던 셈이죠. 오늘 한번 찬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캔을 딸깍 하고 따는 그 짧은 순간에 망치를 들고 땀 흘리던 200년 전 병사들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통조림의 유통기한, 사실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아시나요? 1914년에 100년 전 침몰했던 배에서 통조림을 건져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분석해봤더니 세균 하나 없이 아주 멀쩡했대요. 물론 100년 된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기술이 시간을 멈춘다는 게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기술 중에 100년 뒤엔 아니 저걸 저렇게 불편하게 썼다고 하며 웃게 될 물건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그런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인류의 놀라운 기술 발전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구를 알고 싶다였습니다.